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0부 삼원리 전투 농민들이 영국군을 잡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41년 5월 21일 정혁장군 혁산과 호남제동 양방은 여인내의 요강을 앞세우고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황포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일명 요강 버프 작전이죠. 당시 황포항을 점거하고 있던 영국군은 약 6,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수적으로 봤을 때는 청군이 영국군의 거의 10배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미 청군 사이엔 영국군에 대한 공포가 짙게 깔려있던 터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청군 내에서는 탈영병이 줄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호남제독 양방이 요강 버프를 동원했던 것이 단순히 미신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청군 사기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고육지책으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정혁장군 혁사는 화공선을 앞세우고 영국 함선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잠수까지 동원하는 등 나름 좀 이제 성대하게 작전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청군은 영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화공선도 이게 가서 부딪혀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오기 전에 그냥 다 한포석에 받아가지고 격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부들이 기껏 영국 함선까지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배전에 구멍을 뚫기에는 영국 함선이 원체 방어력이 높았다는 거죠. 특히 철갑 증기선 같은 경우는 배전에 구멍을 어떻게 뚫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TNT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 청군은 영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영국군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청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화공작전을 어설프게 펼치는 바람에 황포항에 있던 13행감한 전소대는 엉뚱한 피해만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월 25일 영국군은 고포소장이 이끌고 온 증원군 2,500명이 황포항에 상륙을 해서 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청군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아요. 정혁장군 혁사는 요강까지 앞세워가며 나름 병사들을 독려해봤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은 와해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이 전투에서 청군은 황포항을 탈환하기는커녕 오히려 광주의 본성까지 영국군에게 빼앗기는 대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즉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대패한 혁사는 어쩔 수 없이 영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좀 덤벼볼까 했다가 두들겨 맞고 협상하자. 그래도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덤벼보자. 두들겨 맞고 협상하자. 이 패턴으로 계속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찰스 엘리엇은 기존의 조건대로 배상금은 사실 이제 기존보다는 좀 더 올려서 얘기를 해요.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거기에다 일종의 전쟁 배상금 쪽으로 얼마 정도를 더 올려서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배상금과 홍콩 할양을 요구를 하게 되고 혁사는 정말 속절없이 영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월 30일 결국 청은 영국과 광동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배상금 지불과 홍콩 할양 그리고 교역의 정상화 그리고 일단 영국군이 홍콩 섬까지 철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5월 29일입니다. 혁산과 찰스 엘리엇 사이의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영국 병사들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승전한 군대잖아요. 그래서 광주 부근의 우란강 마을에서 약탈과 강간을 일삼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분탕질 좀 치고 다닌 거죠. 승자의 권리를 갖다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마을 주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삼원리에서 무려 영국군을 일반 민병대가 급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필 비가 내렸어요. 당시 영국군이 소지하고 있었던 소총은 수석식 머스켓이었거든요. 즉 부싯돌로 점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당연히 비가 오면 쏘지를 못하겠죠. 이건 화성식이나 수석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하필 이때 비가 내리는 바람에 화약이 젖어가지고 영국군의 소총이 불발이 되고 농민들은 이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달려든 게 아니라 나름 좀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깃발을 신호로 삼아서 조직적으로 유인작전까지 펼쳐가며 영국군을 농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인들의 홈그라운드고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영국군이 소유하고 있는 소총은 이제 몽둥이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
수적으로는 지금 중국 농민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륙 한복판에서 갑자기 급습을 당하니까 이거는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영국군이 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삼원리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한 영국군은 결국 전사자 4명을 남겨둔 채 황급히 주둔지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추격을 해서 영국군 주둔지를 포위를 하게 되고 당황한 영국군은 어쩔 줄 몰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먹통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성난 중국 민중들이 몇 겹으로 지금 주둔지를 포위한 상태예요. 수적으로는 지금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열세인 그런 상태죠. 자, 그러자 이제 영국 측은 성의 관료들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엄연히 협상 중간인데 이 협상 도중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영국군의 주둔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청의 관리들한테 따져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협상 엎어버리고 다시 공격 시작하겠다. 자, 그러자 영국군의 대대적인 보복을 두려워했던 광주 총독 여보수는 영국이 협상을 뒤엎고 전쟁을 개시할까봐 우려해서 영국 측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민중들을 해산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해산시키는 방법이 좀 거시기했는데 광주 총독 여보수는 농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영국군 주둔지를 계속 포위하면은 전쟁 배상금을 모두 너네한테 다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영국군 주둔지에 대한 포위를 풀고 자진 해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삼원리 전투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외세의 침입에 대항을 해서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정부군보다 어떻게 된 게 성난 농민들이 훨씬 더 전투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 지표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성난 농민들이 영국군에게 분노를 표출을 했지만 만약에 이 성난 농민들이 청의 정부나 관군에게 분노를 표출을 하면 과연 청이 이걸 갖다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정부군보다도 단합된 농민의 힘이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월 31일에 삼원리 전투를 수습한 후 양측은 마침내 광동협정을 체결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여보수는 두고두고 매국노로 찍혀요. 근데 사실 여보수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삼원리 전투가 일시적인 우세였던 것이고 지금 현재 기후적인 요건이 맞아떨어져서 일시적인 우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영국군이 이 수석식 머스킷만 있었던 게 아니라 뇌관식이 있었어요. 그 뇌관식은 비 오는 날에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관식 머스킷으로 무장하고 있는 병력을 투입시키면은 상황이 또 다시 역전될 건 거의 뻔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우세였던 거죠. 그래서 여보수는 알아요. 이거 진짜 영국군이 마음먹고 반격하면은 오히려 대대적인 피해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이 좀 거시기 했다는 거죠. 농민들한테 너네한테 배상금 다 물리겠다.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해산을 시켰기 때문에 여보수는 그 이후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실제로 그 이후로 여보수는 굉장히 수모를 좀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뭐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막 여기서 계란 날아오고 어디서 뭐 돌 날아오고 오물투척 당하고 그래서 매국노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불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삼원리 전투는 지금도 중국 민중들한테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마치 미국에서 있었던 알라모 전투 같은 그런 개념? 단합된 민중의 힘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다. 그런 상징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각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동협정 역시 정혁장군 혁산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아직 도광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에 혁산은 도광지에게 양측이 사소한 충돌은 있었지만 대청제국이 대국의 은혜를 베풀어 영국군이 철수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상 거짓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죠, 그렇죠? 임진왜란 심의경이 그죠? 양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농간 버리면서 거짓 보고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믿은 도광지는 영국과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측 역시 어쨌든 홍콩 할양과 교역체계, 배상금 이런 걸 받아냈기 때문에 찰스 엘리엇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일단 군대를 홍콩으로 철수를 시키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편 전쟁이 끝날까요? 뭔가 불안하죠, 그죠?
네, 그 불길한 느낌이 결국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전쟁이 아직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도 더 이어지게 되는데 과연 혁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